자, 오늘 여기 진도 나갈 건데요. 특히 오늘 회계에 처음이신 분들은요, 반드시 여기, 어저께 당부드렸지만, 우리 시험에서 위치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오늘 하는 분계라는 게 있어요. 이 분계가 우리 시험에 제가 대략 한 42점 정도 나옵니다. 칠기만 해도 42점. 그러니까 분계라는 걸 못하면 일단 42점을 통으로 날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분계라는 걸 회계 2급 때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1급에서는 다른 이제 과목이 2개가 더 있어요. 더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죠? 특히 회계 처음이신 분들은 꼭 진짜 강조. 자, 보시죠. 일단, 그러니까 거래의 결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얘예요.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만 기억하시면, 분계라는 게 어렵진 않아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난이도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요게 별표예요, 별표. 뭐냐. 일단, 당연히,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건데, 내가 본래 있어야 될 위치가 왼쪽 차변이래요. 우리 어저께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왼쪽이래, 왼쪽.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감소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감소하면 내 자리의 반대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 반대편. 그리고 증가하면 그대로 본인 자리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위치 파악하실 때. 여기다 적어보면 우리 어저께 자산하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산하고 비용이 어디 쪽이었죠? 그렇죠. 차변위의 왼쪽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그렇죠. 오른쪽 대변이에요. 그렇죠. 부채 수익 자본은 오른쪽 대변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은 여기 보시면 본래 위치가 차변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본인 자리 그대로 차변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은 본인 위치 차변, 그죠? 증가니까 그대로 본인 위치 차변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대변입니다. 자산은 본인 위치가 차변이기 때문에 감소면 본인 자리 반대편인 오른쪽 대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부채 하겠습니다. 부채는 여기 보시면 본인 위치 대변이에요. 그럼 부채의 증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변입니다. 대변. 교재는 없어요. 여기 페이지 없는 건 교재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는 본인 자리가 대변인데 증가하면 본인 자리 그대로 대변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채 감소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부채는 본인 위치가 대변입니다. 당연히 감소면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쉬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계정 과목만 접목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는데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은 본래 위치 어디? 대변이죠? 그럼 자본의 증가는 어디로? 그래서 대변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자본의 감소는 그것도 차변이죠. 자본은 본인 위치가 대변이니까 감소면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되셨어요? 그죠?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이게 실기에서 여러분들 42점이에요. 배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회계를 아예 못해요. 그렇죠? 모든 챕터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곳이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용 있죠? 뭐부터 나오나? 수익부터 나오나? 우리가 수익 있잖아요. 수익이 대변이죠. 그러면 수익의 증가는 어디냐면 대변이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수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증가라는 표현보다는 회계에서만큼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면 장부에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게 증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한다. 그렇죠? 그래서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게 증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구예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회계에서는 이게 너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특히 회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가장 고생하시는 게 요 수익하고 비용의 발생이면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합니다.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끔씩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 뭐 매출이 뭐 60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알죠?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돈을 안 받고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대.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전부 다 외상으로 팔면 우리가 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는.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지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돈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이고 돈이 나가야지만 비용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용돈기 입장이에요. 용돈기 입장. 즉 무슨 말이냐면 내 돈 가지고 운영하면 그냥 돈 나가면 비용이고 돈 들어오면 수익인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했죠. 재무회계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투자받아서 여러분들 법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후자예요, 후자. 투자 받았으니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우리 회사 지금 일하고 있어요 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외상으로 팔았으면 영업활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들은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발생주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뭐 60조다라는 건 외상으로 팔든 돈 받고 팔든 다 매출로 잡아요. 왜냐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회사가 이번에 운반비 있죠? 운반비가 여러분 비용일 거 아니에요. 운반비를 전부 다 외상으로 하고 있대요. 운반비를 외상으로 하면 돈 안 나갔죠, 하나도. 돈 안 나갔으니까 비용이 아니냐? 회계는 비용이에요. 왜?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주한테 보고해 준단 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는 운반비가 정말 중요한 비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익에 많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인건비랑 운반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수익하고 비용이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발생하면 기록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용은 본래 위치가 차변이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에 적을까요? 그렇죠. 차변에 적는다라는 거 이렇게요. 뭐야? 거꾸로 나오냐? 비용의 발생 차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비용은 차변이니까 감소면 반대편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수익은 대변이니까 수익의 감소는 차변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 하루 동안 일하시고 오셨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월급제죠, 우리나라는. 월급제. 그럼 하루치 일당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니, 돈으로. 못 받으셨잖아요. 맞죠? 그럼 오늘 학원에 오시면서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돈도 안 들어, 이러세요? 아니면 하루치 일당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출동 벌었다. 왜 돈 안 들어왔는데?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주주와 채권자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분기. 이걸 한 이유가 예를 하기 위해서예요. 별표가 거의 10개입니다. 10개.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 이런 말이에요. 분계라는 걸 못하면 회계를 아예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할 때 스텝이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굳이 단계를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단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중요합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죠? 해보면 자,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말로 12월 10일 날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이렇게 이제 시험지에 주면서 컴퓨터에 분계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손으로 분계를 못하면 컴퓨터의 입력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분계 못 끊는 사람이 컴퓨터의 분계를 끊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네버.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라고 본 적이 없어서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원재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라고 하고 이제 분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으로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자, 어떻게 하냐? 그럼 일단 회계상 거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의하실 게 좀 이따가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어저께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에 대표적인 게 뭐 계약, 주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 말 나오면 쌩까셔야 됩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좀 이따 그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는 회계상에 거래를 안 주면 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중요해요. 반드시 계정 과목을 외우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정 과목을 일일이 차변 대변에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문구를 주죠. 문구를 주면 계정 과목이 만약에 4개예요. 그럼 4개를 다 쓰셔야 돼요. 회계는. 계정 과목이 4개면 4개의 증가감수를 다 써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시면 점수를 안 줘요. 계정 과목 틀리시면 점수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다르게 적으면 점수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계정 과목을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에야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여기 계정 과목 보시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요. 우리 안 배웠지만 현금이라는 건 성격이 뭘까요? 자산이에요, 자산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원재료라는 거하고 현금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어저께 안 배웠지만 어저께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저께 제조기업 있죠.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제조기업들은 외부에서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원재료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재료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원재료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입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이렇게 2가지. 그럼 이 2가지의 계정 과목을 각각 증가감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원재료 계정 과목과 현금 계정 과목이 있네. 일단 계정 과목 판단을 먼저 마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3번째. 차변에 기록할까? 대변에 기록할까? 좀 차변에 기록할까? 대변에 기록할 때는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따라서 위치가 아까 그랬죠. 본인 위치면 본인 자리, 감소면 반대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렇죠? 본인 자리 증가, 감소면 반대편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원재료부터 해볼게요. 그럼 지금 원재료를 구입했으면 원재료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에서 구리를 사왔대요. 그럼 구리가 창고에 들어오겠죠. 그럼 구리라는 원재료는 창고에 있으니까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재료는 증가합니다. 네, 원재료는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뭘까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입니다. 자산. 예. 그럼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어디? 차변입니다.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입니다. 이렇게 봐. 네, 그러면 이제 아래에다가 분계를 끊는데,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이 분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만 채점하니까 손으로 분계 끊는 건 여러분들 자율입니다. 자율.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12월 10일 날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할 때 요 차는 차변이란 뜻이에요. 차변에 분계 끊을 때는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계정을 적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이런 거 안 적습니다. 계정 과목을 적어요. 대신에 위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결정이 되는 위치는. 했죠? 계정 과목은 그냥 해당 위치 쪽. 증가하면 본인 위치, 감소면 반대편. 했죠? 그래서 일단 원재료 차변. 했죠? 여기에 아이고 이거부터 안 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현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성격이 제가 앞으로 성격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에요. 그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근데 감소죠? 감소하니까 어디로? 대변. 그렇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인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맞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금액부터 먼저 적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텝 4 의미 없어요. 100만 원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는 뭐라고 하냐면 차변과 대변의 숫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지금 차변이 100만 원이니까 대변도 10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 친 거 있죠. 계정 과목 반드시 외우시고 근데 이 계정 과목의 위치를 판단하려면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수익인지 비용인지 같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정 과목만 딸랑 외우시거나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위치만 딸랑 외우시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어느 하나가. 아셨죠? 꼭. 자, 그럼 몇 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몇 개 좀 더. 이거 무시하시고 일단. 몇 개 좀 더 연습해 보자. 자, 사례. 보시면. 자,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아마 처음 보시는 계정 과목일 건데, 근데 어렵진 않아요. 토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땅이라고 하는 걸 회계에서는 토지라고 해요. 그럼 토지는 여러분 성격이 뭘까요? 그것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뭐하고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토지와 현금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일단 토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요. 현금부터 하셔도 되고 토지부터 하셔도 되고 아시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만 채점하냐면 차변 대변 위치 잘 적었니? 그 다음에 계정 과목 틀리지 않았니? 숫자 잘 적었니? 이것만 채점하지 순서는 어떤 순서로 했는지 채점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전 토지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토지를 구입하면 토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여러분들. 그럼 토지는 성격이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럼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는 차변입니다.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00만 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죠? 감소하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었죠, 여러분들?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차변. 그죠?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요렇게. 이렇게 끊으시면 정답이고, 컴퓨터에 옮기시는 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그죠? 이거는 정해진 건 없고, 그냥 계정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일 건 차변, 대변 있잖아요. 차변, 대변 위치 잘 적었는지, 계정 과목이 잘 적혀 있는지, 숫자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여기. 자, 은행으로부터요. 만기는 6개월이래요. 만기는 6개월인데 3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왜 갑자기 사례 2번을 넣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사례 두 가지는 전부 다 계정 과목을 던져준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계정 과목을 안 던져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안 던져주면 뭐를 알아야 돼요? 뜻을 아셔야 돼, 뜻. 뜻을 모르시면 계정 과목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일단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눈에 보이시는 계정 과목은 현금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맞죠? 여기 현금.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게 은행한테 빌린 거예요. 뭐냐면 돈 빌렸죠, 돈 빌렸죠. 우리가 어저께 남한테 돈을 빌렸을 때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차입금이에요. 자, 꼭 외워주셔야 돼요.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차입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차입금은 성격이 뭐였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그래서 부채예요. 돈 빌리면 갚아야 될 의무. 부채입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현금으로 빌렸으면 현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돈 빌렸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한테 돈 빌렸으면 현금이 들어와야죠.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6개월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입금이라고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일찍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늦게 갚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얘가 1년 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1년 이내니까 어떤 차입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은행한테 돈 빌렸으니까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네, 대변입니다, 대변. 근데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대변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사례 세 번째. 자, 은행에게 차입금 만기 6개월. 딱 보시자마자 이건 계정 과목 준 거예요. 그럼 여기 단기 차입금이죠? 계정 과목. 그래서 얘가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체크카드 긁으시면 어디에서 빠져나가요, 돈이? 그렇죠.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통장도 아마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해요, 보통예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통장을 보통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예금.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혹시 성격이 뭘까요? 예금. 그래서 내 자산이에요, 자산. 맞죠? 내가 은행한테 돈 빌려서 넣었으면 그 은행 거예요? 보통예금이?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예금은 우리가 자산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단기 차입금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단기 차입금, 은행한테 빌린 30만 원을 갚은 거잖아요. 그죠? 해석하면.
그럼 단기 차입금은 아까 성격이 뭐였어요?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본래 위치는 대변이에요. 대변인데 갚았으면 부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죠. 그럼 대변이 감소하는 거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 잔액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많이. 진짜. 오늘부터 숙제 좀 나갈 거거든요. 그죠? 미리 뽑아놓은 게 거기 분개 진짜 많을 거예요. 알죠? 반드시 열심히 특히 외계 처음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금액만 일치하면 되는 거지, 차변의 계정 과목이 2개면 대변도 계정 과목이 2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죠? 차변이 3개 나오면 대변에 하나가 나도 금액이 일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총 금액이. 자, 이거 넘어가고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여기 19페이지. 자, 이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이래. 교재입니다. 19페이지.